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를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27%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0.25% 소폭 상승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약보합 정도로 다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 테마주로는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조정이 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기술 수출 위주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특별한 공시 없이 지금 뭐 이중항체 관련된 뭐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뉴스들도 바이오 뉴스들 보시면 이제 뭐 안정적인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로열티로 인해서 실적이 증명이 되는 회사들 위주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는 게 또 많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HLB 쪽은 리포트 나오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뭐 거의 기술 수출 위주의 종목들, 특히나 뭐 계약금이나 로열티를 수령한 회사들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향후 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HLB 관련해가지고 뉴스는 두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혈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뉴스를 간단히 보면서 차트를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저도 지금 밖에 날씨를 보는 이 화면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날씨는 좋은데 HLB는 시장에서 완전 소외받고 있고, 특히나 HLB 테라피틱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만큼 지금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 HLB 셀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차세대 지열제 블리픽스 올해 말 품목 허가 목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LB 셀 뭐 이렇게 나오고, 확증 임상 시험서 기존 지열제 대비 비열등성 확인 뭐 이렇게 나오고, 기존 지열제의 그 평균 지열제보다 이상의 효과가 나왔답니다. 동등 이상의 효과가 나와서 뭐 이렇다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이거 뭐 특별히 그냥 요렇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 그냥 일을 뭐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조금 의미 있는 거는 이 HLB 테라피틱스의 RGN259 NK 치료 게임 체인저 될 것, 이 관련된 뉴스인데요. 기존엔 리젠트리 대표, 뭐 무슨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박사님인지 그분께서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 뉴스는 이 안규용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RGN259가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6월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봅시다. 요거는 뭐 이 RGN259에 관심 갖는 뭐 어떤 회사들 대표들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가 대충 나올 건데, 안기용 대표는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미국 시각 및 안과 연구학회에서 만난 글로벌 빅파마의 사업개발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안 대표는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는 저희 쪽에 먼저 접촉해 톱라인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과거 냉담했던 경쟁사 돈페이도 최근 태도를 바꿔 미팅을 제안했다며 6월 공개될 임상 3상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뭐 작년 연말이죠. 그때 IR인가 뭐 그때 했었을 텐데, 3개 정도 기업이 회사가 이 RGN259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유럽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충분히 계약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 같습니다. RGN259는 티모신 베타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NK 치료제다. 인체 내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거의 유발하지 않고 장기간 복용해도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유럽 3상 임상 데이터 수집하고 완료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동결 단계에 있다.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데이터 동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6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 동결했다는 뉴스 안 나오면 6월 달 말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 못 합니다. 일단 락을 걸어 놓고 해야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1개월 뒤 안까지는 이제 발표가 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옥서베이트와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약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몇 번 이제 복용하느냐, 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서베이트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이고, 이 RGN259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 눈물처럼 뭐 5회, 하루 5회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치료 기간도 4주로 짧다. 옥스베이트 같은 경우는 하루 6회 이상, 요렇게 냉동 보관, 요렇게 지금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만큼 복약 편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RGN259는 허가만 받으면 3년 내로 옥서베이트를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뭐 앞으로 뭐 다른 파이프라인도 확대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렇습니다. 여튼 뭐 지금 자신감을 또 한번 피력을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또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지펴주는 것 같고, 제가 뭐 예전에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에 데이터를 공개를 할 거면 5월 말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주가가 좀 차이 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대체거래소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KRX 기준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인투셀은 지금 오늘도 6.56% 기록을 하면서 신규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이 1000억대 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5천억이 넘은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조금 소폭 하락했고, 알테오젠과 펩트론은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점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ABL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가 지금 또 쓰여지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아이고 부럽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야. 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6% 하락을 했고, 코롱 티슈진도 살짝씩 이제 고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장기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백도 5.12% 상승을 했고요. 뭐 이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48% 상승을 했고, 자, 요렇고요.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펩은 2.18% 하락을 했고, 항서제약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HLB는 동시호가 근처부터 조금 올라오더니 동시호가에 100원 정도 오르고 마감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5%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는 1.4%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5.02% 상승을 하면서 2,4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개인이 팔고 있는 거 좋은 거고, 일단 이 공시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 몇만 주 정도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공시가 또 올라올 거고요. 자, 차트 보시면 제가 말했던 이 2350원 자리를 돌파를 하고 종가상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2350원을 단기적으로 계속 지켜준다면 앞선 이 112일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전제 조건은 2350원 지지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112일선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 저항 맞고 떨어지면 다시 2350원 지지 테스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112일선 안착하는 게 다음 단계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0원권도 조만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997원에 마감을 하면서 1.94%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소량 팔았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지속적으로 5일선 저항 걸린 채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5일선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 올린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5일선 타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100원대는 올라가줘야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저 5일선 타고 2100원대만 돌파되면 다음 단계는 2400원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뭐 한 걸음부터 첫 걸음부터 엄청나게 멀리 뛸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보폭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를 바라자고요. 일단 당분간은 지금 뭐 리피싱 때문에 잡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아스코 이슈로 이노베이션도 뭐 변동성이 갑자기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요. 일단은 2,100원 안착하고 2,400원 다음 목표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7,6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역시 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죠. 금융투자와 투신이 팔고, 사모펀드가 2만 주 사고, 기타 법인이 소량 샀습니다. 자, 얘도 지속적으로 6,900원대는 지키면서 위로 올라가주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렸는데 6,900원 더 이상 깨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을 타주면서 41선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앞선 자리에서 4일선 저항 걸리면서 밑으로 밀렸는데 요번에 6,900원 지지가 되고 다시 재차 41선 도전을 하고 있어서 빠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41선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린 라인을 회복을 하고 장악을 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다시 9,000원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재료가 다음 달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HLB가 지금 리픽싱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유동나게 뭐 특출나게 많이 오르면 HLB도 가격을 잡아놓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급등락이 조금 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뭐 장중에는 한 20% 올랐다가 뭐 장마감에는 한 10% 빠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이상으로 막 움직인다면 정말 재료가 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조금 그룹주의 훈풍을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53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차트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전 파나진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5일선 저항 걸린 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1,4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5일선을 최소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우하향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9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투신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조금 차트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봉이 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5일선 밑에 형성되어 있어서 최소 얘도 5일선을 타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차트를 분석할 게 별로 없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9,2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제약은 공매도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예, 공매도 별로 없고 HLB 제약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 중간 정도에서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하고 있는 중인데 얘도 2만원은 최소 올라가지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정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전한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2만원을 최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일단 뭐 제가 어제 HLB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리피싱 때문에 조금 잡아두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 특별히 시장이 좋아도 HLB가 빠지고 바이오 테마가 좋아도 HLB가 빠지고 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피싱가를 최종적으로 한 달 가중산수 평가 계산 구간에서 조금 잡아두려는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페이크성으로 최저 리피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또 매수자들을 또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또 마지막 일주일 구간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 있을 여지도 있다. 그러려면 일단 기습적으로 재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진양구 회장님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가상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뭐 클래스 2가 나올지 아니면 보완을 맞을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정답을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럴 가능성과 저럴 가능성 다 열어놓고 지금 선택지를 개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LB생명과학은 5,910원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겠고 분석할 가치도 없는 정도로 지금 차트가 너무 안 좋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5일선 아래에 있고 지켜야 될 자리도 넘어서지 못하는 6,000원조차도 버거워 보이는 뭐 이런 형국입니다. 이 매동 볼 의미가 있는지 싶고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자, 뭐 HLB생명과학 분석을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많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힘이 빠져요. 일생 차트만 보면 힘이 빠집니다. 예. 이게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사람이 안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 더 밝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